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3기 졸업생 오지민입니다. 아침에 수험표 받으려고 학교에 갔는데 되게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풀리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국어나 수학, 과탐, 모의고사 하나씩 더 풀고 오답노트 한 번씩 더 보고 그리고 그냥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국어 시험을 보다가 한 6번 정도에서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손이 막 떨려서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삼수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5분 정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날 하루는 또 손이 떨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좀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채점하기 전에는 이제 국어 수학만 잘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 수학을 먼저 채점을 하니까 네, 다행히 점수가 잘 나와서 그 뒤는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의대를 가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메이저 의대를 갈 성적이 안 나와서 수능 끝나고 이제 소식 났는데 다 떨어져서 이제 그때 재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과탐을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막 30점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한 몇 달 바짝 하니까 점수가 좀 금방 올라서 1년 더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인재는 고3 때 친구들이 서바이벌 모의고사 푸는 걸 많이 봐서 그때 이제 시대인재는 알고 있었는데 독재는 주변에서 웬만하면 하기 힘들다고 말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종을 선택하게 됐는데 시대인재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제 콘텐츠도 많고 수업 시간이 좀 적고 이 자습 시간이 많아서 그게 장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시대인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3 때는 수시를 신경 써야 되니까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내신 대비해야 되고 공부를 또 하려고 하면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에 방해되는 게 좀 많았는데 재수하면서는 오로지 수능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수하면서는 이제 매일매일 계획표를 써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는 좀 계획표를 좀 빡빡하게 세워서 그게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과탐 과목이 제일 약점이었는데요. 고3 때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좀 늦게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과탐을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시대인재 컨텐츠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다 서서 다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풀 때는 당연히 시간을 재고 풀지만 보통 다른 그 일반 교재 풀 때는 그냥 푸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반 교재 풀 때도 한 문제당 시간을 딱 재고 풀고 시간이 끝나면 일단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고 그런 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맨날 시대인재 서바이벌 풀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문제도 안 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평가원 시험을 보니까 그 서바이벌 볼 때보다 훨씬 편하고 문제도 잘 풀리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평가원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투도 그렇고 일단 과탐 투 과목은 시중에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제 시대인재는 문제 질도 좋지만 문제 양도 굉장히 많고 또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투 과목 공부하는데 시대인재 콘텐츠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국어인데요. 국어는 고1 때부터 수능 공부를 준비를 해서 3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좀 남들보다 더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어를 1교시에 보니까 아침마다 국어를 정해진 양만큼 매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평가원 기출만 너무 풀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좀 공부가 안 되는 느낌이 있고 또 너무 사설만 풀면 평가원의 느낌을 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출이랑 사설을 매일 같이 풀었습니다. 저는 고1, 2 때부터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인강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 들어보면서 이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고요. 그리고 사실 시험을 볼 때는 아무리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풀어야지 생각을 하고 가도 시험 볼 때는 그게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손 가는 대로 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중에서는 사실 질 좋은 문제를
이게 많이 구하기는 힘든데 스테인즈는 서바이벌이나 리바이벌 엣지 같은 이게 질 좋은 문제를 또 양도 많으니까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수준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인강으로 들었던 생투 선생님들은 사실 시간 줄이는 방법은 딱히 없었는데 최수준 선생님은 되게 시간도 줄이고 이게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시험은 이제 킬러, 뭐 준킬러, 비킬러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비킬러, 준킬러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저는 고3 때는 그 앞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 킬러 풀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재수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킬러나 준킬러에서 거의 막히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실력이 좀 늘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과탐이 시간이 짧으니까 과탐은 특히 이제 앞에서 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과탐 과목에서 제일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내에서는 이제 항상 조용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좀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공부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잘 이게 시야 내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는데 방해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설 모의고사 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때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좀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대부분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슬럼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만큼이나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멘탈 관리를 하려면 남 성적보다는 일단 본인 성적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본인 성적이 안 오르더라도 시험 시간 동안 본인 문제를 풀면서 받는 느낌은 또 다를 거니까 그런 느낌에 되게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